중학교 2학년 과정 지금 만년고 올해 지금 2학년이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수랑 확률 같은 게 이렇게 두 과목을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쌤이 계속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제 대수라고 하는 이 단원의 테마가 가장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하나, 지수로그, 둘, 삼각함수, 셋, 수열입니다. 모르겠어. 그러니까 새로 배워야 돼, 처음부터 다. 그러니까 베이스는 중학교 거에 존재하긴 하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다 새로 배워야 된다는 게 문제야. 자, 지수로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수, 두 번째 로그, 그 다음에 지수 함수, 그 다음에 로그 함수. 최소 네 타임은 필요해.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기본에서의 일반각, 그리고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고 활용. 여기까지가 되겠고, 수열 같은 경우는 등차 등비, 합, 그리고 마지막 수학적 분화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목표는 여기까지. 삼각함수 그래프가 조금 들어가는 것까지가 목표인데 작년도 중간고사는 여기까지였어. 근데 여기 부분을 왜 추가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은 여기 부분을 추가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은 일반각에서 여기 부분에서 하는 기본적인 얘기가 거의 중3 정도의 개념이야. 그래서 항상 특강 때마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건 전혀 다른 수업이야. 사람이 동일하긴 하지만 그래서 얘는 얘대로 공부를 좀 더 해줘야 돼. 선생님이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 솔직하게. 그래도 나도 이제 학원 친구들이랑 수업을 해보면은 100명 중 1명 아니야 그것도 한 200~300명 중에 1명 정도는 진짜 천재 같은 친구들이 있더라고 보면은. 근데 걔는 내가 아니어도 다 잘해 솔직히 얘기를 해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200~300명 중에 1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교 1등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아니라고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전교 1등을 현 시점에 목표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점수를 좀 잘 받고 싶은 거잖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1학년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야? 200이라고 해보자고. 반 10개?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1등급에 들어가려면 10%에 들어가야 돼. 알고 있지? 10%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몇 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20등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반이 지금 10개 중에 10%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반에서 2등 정도는 해야 되는 거고. 좀 약간 얘기가 새 느낌이 있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 대수를 들어갔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대수를 들어가서 요만큼을 할 거야. 오늘 지수 요 한 단원을 진도를 나갈 거야. 오늘도 공부할 시간은 조금 줄 건데 그래도 저 옆에 프린트가 좀 시간이 좀 약했으니까 오늘 좀 더 썼으면 좋겠고 집에 가서 이번 주 내내 주중에 또 와서 질문해도 괜찮으니까 몇 번이고 반복해서 가지고 오자는 거야. 이번 시험이 쌤이랑 길게 보내지는 못했지만 시험 때 보아서 알잖아. 했는데 안 되잖아. 그치? 했는데 안 되잖아. 뭘 탓하고 싶은 게 아니라 했는데 안 되잖아. 그럼 횟수를 늘리는 거 말고는 없지. 일단 그게 돼야지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건 이해하잖아. 그렇게 하면은 이 안에 못 들어가지 않아. 하다못해 최소 일단 이 정도까지는 오자는 거야. 그래도 2등급이야. 그렇게 해도 25등을 해도 이걸 뚫는 작업이 진짜 상상하는 것보다 힘들어. 하지만 쌤은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 못할 정도는 아니야. 근데 하면은 싹수가 보여. 싹수가 여학생들이 조금 더 기회가 열려있는 느낌으로 좀 더 보이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해봐. 알겠죠? 자, 단어 설명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대수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이쪽이 조금 그나마 좀 할만해.
그래서 한때는 쌤이 이걸 먼저 수업하기도 했고 우리 내년도에 올해지 이제 올해 12월 달에 이제 기말고사까지 딱 끝난 다음에 진도 딱 시작하잖아. 우리는 이거 먼저 할 거야. 왜? 이렇게 쭉 하잖아. 다시 돌아오면 또 까먹어요. 그래서 이거 먼저 후딱 한 다음에 얘 한 다음에 반복을 좀 많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 현 시점에. 올해서 생각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지수라고 하는 단어를 일단 1차적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자, 뭐 이런 걸 지수라고 하는 거지. A의 n제곱에서 요 n자리, 그치? 요걸 가지고 지금부터 연산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첫 번째 개념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은 거듭제곱들에서 이 위쪽에 있는 친구 n을 거듭제곱의 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이지. 이때 자 거듭제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a의 몇 제곱이라고 불러? 세제곱이라고 부르죠. 무슨 뜻이야? a를 3번 곱했다는 뜻이지. 그치? 그때 여기에서 거듭제곱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직접 계산을 하는 거니까. 이때 거꾸로 제곱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봅시다. 됐지? 자, 우리가 중3 과정에서 배웠어요. 사실 뭐였냐면은 x제곱은 2를 만족을 한다. 그치? 그럼 이때 x를 뭐라고 부른다? 2의 제곱이 되는 녀석, 제곱근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됐지? 조금만 내리고서 다시 끄든가 할게. 자, 그래서 x를 2의 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무슨 뜻이야? 무엇을 제곱해야 2가 됩니까? 라는 뜻이야. 무엇을 제곱해야 2가 되는 얘 뭐였어? 땡. 다시 질문. 루트 2밖에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했었어야 돼. 이거는 많이 큰 실수야. 큰 실수야.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제곱근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번 곱해서 2가 되려면은 어떤 수가 있어야 됩니까를 묻는 거잖아. 오케이? 이해됐어? 2번 곱해서 2가 되려면은 어떤 수가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거야. 2번. 그치? 자, 그런데 얘를 한번 볼까? 지금 방금 얘기를 한 것처럼 2번 곱해서 2가 되는 수는 뭐가 있습니다를 묻는다는 건 x제곱이 2가 되게 하는 x값이 뭐가 있냐고 묻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이런 게 궁금해지는 거야. 그러면 2의 제곱근은 즉 무엇을 제곱해야 2가 2번을 곱해서 2가 나오는 수는 몇 개가 있을까? 2개가 있다는 거야. 자, 그 얘기를 아래에서 이해하기는 좀 힘들지만 위에서 이해를 해보자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다시 할게. 2의 제곱근이라는 뜻은 무엇을 2번 곱해야 2가 됩니까를 묻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그걸 식으로 세우면은 무엇을 2번 곱해야 즉 x제곱이 2가 되는 x값을 궁금해 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근데 이 실현식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때 2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야? 항상 2개가 되는 거야. 자, 요거는 방정식의 기본 개념 중에 하나였어. 1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야? 하나야. 2차 방정식은 2개야. 3차 방정식은 3개야. 4차 방정식은 4개. 5차 방정식은 5개야. 됐어? 이게 일단 시작이야. 다시 한번 2차 방정식의 근은 2개야.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은 2의 제곱근은 일단 몇 개가 나와야 한다는 거야? 2개가 나와야 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 2개가 뭐였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였던 거야. 됐지?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
8의 이번에는 이름이 뭐야? 세제곱근입니다. 무슨 뜻이야? 무엇을 세제곱해야 8이 되냐고 묻는 거야. 근데 방금 전에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었어? 8의 세제곱근이라는 표현을 식의 형태로 x의 세제곱이 8이 되게끔 정리를 할 수 있었다. 됐죠까지? 그러니까 x를 3번 곱하면 8이 되는 x값을 지금부터 구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 형태를 우리는 몇 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3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3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야? 3개인 거야. 3차 방정식의 근은 3개인 거야. 그러면은 8의 세제곱근은 몇 개인 거야? 3개인 거야. 그럼 7의 5제곱근은 몇 개야? 5개인 거야.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1번이야. 오케이? 그럼 다시 질문. A의 n제곱근은 몇 개야? n개가 되는 거야. 이게 1번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몇 제곱근인지를 물어보면은 기본적으로는 n개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살짝 바꿀 거야. 바로 뭐를 바꿀 거냐면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궁금해할 거야. 이제 좀 말이 좀 바뀌었지.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라고는 말로 바뀌었어. 근데 갑자기 실수인 것의 개수? 자, 왜 그런 얘기를 했나 한번 따져볼게. 분명히 이 식은 x세제곱은 8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죠. 맞지? 그럼 이때 이 식을 이쪽으로 넘겨주게 되나? x세제곱 마이너스 8은요. 그럼 우리가 식 자체가 x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0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를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x 빼기 2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는 0이라는 어떤 상태로 바뀌어? 인수분해가 되는 1차 곱하기 2차 형태의 식의 정리로 바뀌어. 그럼 이때 이 식이 정리가 되려면 결국 x 빼기 2가 0이거나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가 0인 걸 만족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그때 여기에서 x가 2인 게 하나가 등장을 하고, 여기서 뭐가 나와? 한 변씩 한번 써볼게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들어가면은 여기서 뭐를 가져? 허근을 갖는 거야. 허근을. 우리 오메가 배웠지? 오메가 할 때 그 공식이 그렇잖아. x 세제곱은 빼기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을 만족을 하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고 했을 때 오메가는 여기 소속이 아니라 이쪽 소속이었던 거잖아. 그 맥락인 거야. 비슷하지? 그래서 지금 다시 봐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시 8의 세제곱근의 개수는 몇 개라고? 8의 세제곱근은 3개야. 그런데 8의 세제곱근은 3개가 맞는데 그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는 1개였던 거야. 나머지는 다 허수인 제곱근이 나왔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런데 이거를 조금 편하게 정리를 한번 해줘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해줄 거냐면은, 주연아, 자, 조금 외워야 되는 분량이 좀 나와. 필기는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그거 분리해. 뒤에랑. 뒤에 쪽이랑. 오른쪽에 일부러 많이 둔 거야. 필기 많이 하라고. 왜 감춰? 아니, 그 빈대가 필요하다고. 필기가 거기가 돼야 된단 말이야. 자, 해볼게요. 자, 중요한 건 일단 y는 x의 n제곱에서 n이 홀수가 되면은 무조건 함수가 이렇게 생겨져. 그리고 n이 짝수일 때는 모든 함수가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처럼 생기게 됩니다.
됐지요? 자, 그때 자, 지금부터 뭐를 궁금해 할 거냐면 x의 n제곱이 a를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개수를 궁금해 하도록 할게. 그리고 지금 노란색 물결 표시 치는 이 형태는 뭐였어? 분명히 방정식의 형태였어. 자, 우리 얼마 전까지 배웠던 것이 또 쓰는 거야. 계속 반복이야 지금부터. 방정식 문제는 뭘로 풀 수 있다? 방정식은 어떻게 풀 거다? 열심히 잘 써. 두 그래프의 교점으로 풀 수 있어. 그런데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개수면 결국은 교점의 개수를 궁금해 하는 거라는 거야 지금. 됐어. 그럼 자, 그대로 가볼게. 다시 한번 이게 무슨 뜻이었어? x를 n번을 곱하면 a가 나온다는 뜻이야. 됐지? 요것도 한 번만 더 써보자.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할 수 있어? a의 x는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적어줄 수 있습니다. 맞죠? x는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적어줄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방금 얘기대로 바뀌면 결국은 y는 x의 n제곱과 y는 a의 교점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로 바뀌어요. 그럼 이때 n이 홀수이면 y는 x의 n제곱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기기로 약속을 했어? 이렇게 생기기로 했지. 맞죠? 그럼 이때 y는 a라고 하는 선은 이렇게 가로선으로 a가 음수이면 y는 a는 이렇게 파란색 라인으로 있겠지. a가 만약에 0이면 이렇게 y는 a는 이 자리에 있을 거고, y는 a에서 a가 양수이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선이 되겠지. 근데 어떻게 하더라도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 거야?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파란색 하나인 거야. 즉 다시 n이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때야, x가 a의 홀수 제곱근, 즉 x를 홀수번을 곱해서 a를 만들게 하는 x 값의 실수의 개수는 무조건 하나야. 다시 해볼게. 모든 어떤 x에 대해서 x가 a의 n제곱근이야. 무슨 뜻이라고 했어? n번을 곱해야 a가 되는 수라고 지금부터. 응? 우리는 그 수가 뭔지 몰라 지금. 그거를 지금 먼저 얘기하면 머리가 터져. 그래서 쌤이 지금 자꾸 그냥 의미적으로만 상상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n번을 곱할 거야. n번을. 근데 그 n번이 지금부터 홀수번을 곱할 거야. 홀수번을 거듭 제곱을 해서 a가 되게 하는 값이야 지금부터. 다시 질문. 37에 7제곱근은 몇 개야? 7개야.
기억하고 있어. 속을 줄 알았는데 지금 근데 속을 능력도 안 돼. 지금 속을 능력도 안 돼. 그래서 지금 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다시 갈게. 근데 7제곱근은 7개가 맞아. 맞지? 왜 7개였어? 우리가 정리를 했던 게 x를 7번에 곱했을 때 37이 되는 건 x의 7제곱이 37이라는 거고, 그러면은 7차 방정식이 됐으니까 7차 방정식의 근은 일단 7개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수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영역은 실수체계에 대한 영역을 할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말을 바꾸는 거야. 37의 7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가 몇 개냐고. 지금부터 그냥 7개를 다 항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수인 것의 개수가 몇 개냐는 거야. 근데 그걸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다? 그래프의 형태로 잡아서 정리를 하자는 거야. 왜? 7이 일단 홀수 제곱인 거고, 그러니까 홀수 제곱이면은 y는 x의 n제곱은 1억 꼴이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됐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홀수 제곱근의 형태에 대해서 주어 A 37은 양수지. 그러니까 양수의 7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는 결국은 y는 x의 7제곱과 y는 37이라는 선과의 교점의 개수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1개잖아. 그러니까 37의 7제곱근 중 실수는 1개인 거야. 됐어? 됐어 여기까지? 자, 그 뜻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가볼게. 이번에는 n이 짝수가 나오면 그래프를 어떻게 정리하자고 했어? 이렇게 아래로 블록으로 정리를 하자고 했어요. 여기도 똑같이 가는 거야. y는 a가 아래에 있게 되면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0개. 이때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1개. 이때는 교점의 개수가 2개인 거야. 됐어? 자, 봐봐. 이게 나름 쌤도 지금 뭐냐면은 이거 더 자세하게 해야 돼. 근데 문제를 기반으로 정리해줘도 어느 정도는 좀 값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만들어 줄 수 있거든. 근데 일단은 요런 그림의 형태로 정리를 한다. 언제? x가 a의 n제곱근일 때 실수 x의 개수가 몇 개인지 판단을 할 때. 요 정도. 요 정도야. 자, 다시 와볼게. 33번입니다. 프린트에 있고요. 다시 얘기할게. 다시 질문. 27의 세제곱근은 몇 개야? 3개야. 맞지? 여기까지 대답 잘하고 있어. 이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 근데 지금 뭐를 물어봐? 27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물어보고 싶어. 됐지? 그럼 실수인 것의 개수는 몇 개야? 1개야. 다시 어떻게? 홀수번을 곱했을 때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하나인 거야. 오케이? 근데 지금 뭐 2개를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면은 3번을 곱하는 건데 자기 자신을 3은 27이 되지만 마이너스 3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거짓인 거야. 오케이? 다시 갑니다. 루트 4. 루트 4는 정리가 안 됐잖아. 루트 4는 계산하면 일단 2죠. 다시 볼게. 2의 세제곱근 몇 개야? 3개야. 근데 실수인 것의 개수는 몇 개야? 1개야. 홀수번을 곱했지. 홀수 제곱근이잖아. 그 홀수 제곱근은 only 1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좀 이따가 이거는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얘기를 해줄 건데, 홀수 제곱근은 뭐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1개야. 그거 하나는 일단은 기억하고 가자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홀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몇 개다? 1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자, 정리 먼저 해볼까요? 마이너스 2의 4제곱 계산하면 일단은 그냥 16이지. 자, 다시 보자. 16의 4제곱근은 일단 몇 개야? 4개인 거야. 근데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몇 개일까 그러면? 2개.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4제곱근이니까 이 그래프 쓰기로 했고, 주어가 양수니까 올라오니까 교점이 2개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 맞지? 맞지? 그렇게 어려운 계산은 아니지. 자, 그래서 실수인 것은 2개가 나왔어. 실제로 해볼까? 2를 4번 곱하면 16.
마이를 4번 곱하면 16. 그러니까 되는겨. 이렇게? 다시 루트 81은 일단 9죠. 자, 9의 4제곱근이래. 결국은 뭐야? x 4제곱이 9가 되게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넘겨보면은 x 4제곱 빼기 9가 0이겠고, 그럼 합차 공식에 의해 x제곱 더하기 3, x제곱 빼기 3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그럼 여기도 다시 정리. 여기 값에서 여기가 x 더하기 루트 3, x 빼기 루트 3 이렇게 합차 공식을 진행할 수 있고, 앞에 쪽 같은 경우는 x 더하기 루트 3i, x 빼기 루트 3i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루트 3i와 루트 3 각각을 가지고서 만들어내서 저 4개의 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정리할 때 조금 필기할 수 있는 여유 되는 건 조금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이게 지금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지금 자 필기해 그럼 이거 동그라미 x 이렇게 치고 있을 거야? 그것도 좀 애매하잖아. 그치? 자 조금만 더 해보자. 자 실제 시험 문제는 이런 걸 기반으로 나오거든, 수연아. 다시 해볼게. 자, 여기 보이죠? 자, n이 2고 a가 5야. 맞지? 그리고 윗줄로 한번 그대로 가볼게. 5의 2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야. 다시 물어볼게. 5의 2제곱근. 근데 2는 원래 생략하지 제곱근이라고 부를 거예요. 일단 질문. 5의 제곱근은 몇 개야? 2개야. 근데 5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는 몇 개야? 2개인 거야. 잘 대답하고 있어. 그래서 얘가 2개인 거야. 다시 갈게. 얘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n이 3이고 a가 4야. 다시 질문. 4의 세제곱근 중 바로 물어볼 거야. 실수인 것의 개수는 몇 개야? 1개인 거야. 다시 여기도 가보자. 마이너스 3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는 몇 개야? 0개야. 자, 지금 너무 좋아. 잘 봐. 잘 봐, 소연아. 그래프로 이해하는 건 괜찮지. 어려운 얘기 아니지. 자, 이제 이거를 어렵게 바꿀 거야. 어렵게 바꿀 거야. 굳이 하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바꿔야 빨라. 자, 들어가 볼게. 준다. 준다. 자, 지금 쌤이 방금 한 말을 딱 느껴야 돼. 어렵게 배워야 빨리 할 수 있어. 그래서 잘 봐. x는 a의 n제곱근이다 라는 뜻은 결국은 x의 n제곱이 a가 된다라는 이 두 가지의 같은 말이잖아. 자, 근데 여기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하나도 1도 알지 못했던 스포를 하나 하겠습니다. 스포? 약간 어쩌면 반전 이야기를 할게. 자, 2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어떻게 써? 이렇게 쓰지. 그치? 사실 제곱근은 2번을 곱했다는 뜻이잖아. 원래 여기 근호 있잖아. 여기 있지. 여기에 원래 2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x제곱은 2지. 그럼 x는 루트 2지. 뿔마긴 하지만. 그럼 봐봐. 여기는 제곱의 뜻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역할들 제곱이라는 표현을 안 해주잖아. 2가 원래 쓰이는 건데 생략한 거야. 그걸 근데 왜 지금 이야기를 하냐? x 세제곱이 3이야 이번엔. 그러면은 x에 대해서 무슨 뜻이야? 3번을 곱하면 3이 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걸 우리는 세제곱근이라고 불러.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2제곱근인데 중3 때까지 내내 쓰면서 2를 생략해서 그냥 제곱근이라고 읽었던 거야. 요거를. 오케이? 근데 제곱이라고 하는 2번 곱하는 관계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 3번 곱할 수도 있고 4번 곱할 수도 있고 5번 곱할 수도 있는 거잖아. 한 번 곱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곱근이라고 하는 형태를 할 때는 여기에 원래 2가 써 있었어야 되는데 생략했다는 거야. 쌤 얘기.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잘 봐봐. 여기에서 무슨 뜻이야? x를 몇 번 곱해? n번을 곱해서 a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는 x를 바로 이야기할 수 있어. x는 뭐야?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되게 간결하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읽어? a의 뭐라고 읽어? a의 n제곱근이라고 읽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보셔. 자, 다시 유형 1번. 우리 지금 써져 있는 거. 자, 그래서 A의 n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시면은 n이 홀수일 때의 개수가 한 개, 여기도 한 개, 여기도 한 개였지. n이 홀수일 때는 그 이유가 뭐였던 거야? x가 a의 n제곱근이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쓰시면 돼. 생각하는 것보다 근호 쓴 상태에서 a 안에서 n은 좀 약간 위쪽으로 조그맣게 글씨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걸 뭐라고 읽는다고? 다시 n제곱근 a라고 읽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도 몇 개야? 한 개였죠? x를 3번 곱해서 0이 나오는 숫자? 실수? 0 하나. 0 대놓고 0이죠.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조금 이따가 등장하겠지만 다시 해볼게. 마이너스 27에 마이너스 6의 세제곱근이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세제곱근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야. 근데 근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가면 안 되지 않아요? 맞아. 근데 얘는 세제곱근이잖아. 짝수근일 때는 음수가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홀수는 가능해. 그래서 그냥 이대로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봐봐. 어쨌건 요거는 필기는 해줘. 지금 알겠죠? 빈칸 지금 왼쪽에 보면 빈칸이 있어. 지우개 있는데. 자, 그런데 봐봐. 현아, 아까 대답하는 거 보니까 그래프로 생각하는 건 충분히 되고 그래프가 훨씬 쉬운 건 맞아, 그치? 근데 항상 그래프를 떠올리고 하는 거 물론 좋다 이거야. 근데 더 빨라지고 싶은 거야, 쌤은. 자, 여기서 얘기를 해볼게. 결국은 경우의 수가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를 하는 거지, 그치?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를 하는 거잖아. 가볼게. 3의 4제곱근, 7의 마이너스 7의 6제곱근, 0의 똑같이 4제곱근, 3의 세제곱근, 마이너스 7의 세제곱근, 0의 세제곱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칸이 6개인 이유가 이 6개의 예시 때문이란 말이야. 양수의 짝수 제곱근, 음수의 짝수 제곱근, 0의 짝수 제곱근, 양수, 음수, 0의 홀수 제곱근이야. 그 중에서 이제 당연히 실수인 것의 개수만 이야기를 하자는 거야, 지금부터. 응? 실수인 것의 개수를. 3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는 몇 개야? 한 개야. 마이너스 7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는 몇 개야? 한 개. 0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는 몇 개야? 다 한 개야. 여기도 한 개, 여기도 한 개, 여기도 한 개야. 근데 지금 그 베이스가 그림으로 움직이는 건 맞지?
그거는 이해할게. 인정할 수 있어 충분히. 근데 인정은 하는데 그것마저도 결국은 지금 그림을 왔다 갔다 한 이유가 세제곱근에 대한 그래프가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잖아. 근데 한 개야 다. 뭐 하건 상관없이 홀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는 무조건 하나인 거야. 이거는 외우고 들어오자는 거야. 자, 그리고 3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는 그럼 뭐야? 세제곱근 3인 거야. 얘는 뭐야? 세제곱근 마이너스 7인 거야. 그럼 얘는 뭐야? 0인 거야. 그래서 한 개였던 거야. 됐어? 됐어 여기까지? 그런데 짝수 제곱근은 조금 복잡했던 거 알고 있잖아. 그지? 근데 짝수 제곱근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올려. 0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는 0 한 개겠지. 그치? 여기는 그냥 빼자는 거야. 그때 3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는 똑같이 가. 얘인 거야. 얘는 뭐인 거야? 얘인 거야. 그치? 그런데 질문을 해볼게. 양수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는 그래프 봐도 돼. 몇 개야? 2개 맞아. 음수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는 몇 개야? 0개지. 자, 그런데 생각해봐. 그림으로는 또 이해됐지? 대체 그림을 불러오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그림을 너희들은 더 쉬워해. 근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는 거야. 소연아 봐봐.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짝수번을 곱해서 양수를 만든다는 건데, 그럼 일단은 얘긴 하지. 근데 짝수번을 곱한다는 얘기는 부호가 음수를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폴라가 붙어도 된다. 그래서 2개인 거야. 이해됐어? 됐어. 그러니까 그래프까지 안 가져가도 되지 않냐는 거야. 왜? 원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는 무조건 다 하나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근데 이건 홀수 제곱근인데요. 뭐 다른 얘기할 게 없잖아. 그냥 하나인 거야. 근데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하나가 나오는데 짝수 제곱근? 그러면 부호가 바뀔 수 있는데 그래서 2개인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런데 짝수번을 곱해서 음수를 만들 수 있는 실수가 존재해. 그러니까 여긴 안 되니까 그래서 0개인 거야. 당연한 거지 않아? 그치? 근데 그림으로 이해는 먼저 시켜놨어. 대답도 너무 잘해줬거든. 그런데 원리까지 이해를 하면은 당연했던 거야. 생각해보면. 그치? 여기까지 공부를 해놔야 돼.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요? 자, 지금 여기 하는 부분이 내가 여기를 왜 전체적인 풀버전으로 최대한 해주려고 하는 거냐면은 여기를 처음에 좀 많이 어려워해. 실제 우리 12월 달에 진도를 나가는 이 기간 되잖아. 이 기간이 되면은 또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돼. 하나. 이게 다 해야 돼. 엄청. 근데 그거 할 때쯤에는 지금 좀 드러났잖아. 좀 개념이 이런 거구나 했잖아. 한동안 안 하고 있어도 그때 가면 어느 정도 많이 기억이 올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놓는 거야. 오케이? 자, 이제 연산 부분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제 전혀 다른 거 할 거야. 근데 여기부터는 소연아, 지금 이거 한 번 본다고 1도 생각 안 나.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팩트가 그래. 이거 한 번 본다고 해서 절대 기억날 수가 없는 구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를 할 거냐면은 1번부터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래서 n제곱근이라고 하는 기호를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맞지? 무슨 뜻이었어? a의 n제곱근 n번 곱해야 a가 되는 수야. 자, 여기다가 곱하기 n제곱근 b를 계산한 식은 n제곱근 a 곱하기 b가 가능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2번 n제곱근 a 나누기 n제곱근 b는 n제곱근 b분의 a로 연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3번 n제곱근 a에 대해서 전체의 m제곱을 해준 식은 결국은 안쪽에 a의 m제곱의 정리가 또한 가능합니다.
또한 자 여기가 재밌어져. m제곱근 안에 n제곱근이 있는 식은 이렇게 m 곱하기 n의 n제곱근 a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둘의 순서가 뒤바뀐 상태로 정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5번. 또한 n제곱근 a의 m제곱의 식은 안쪽과 바깥쪽에 동시에 같은 수를 써주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치트키야 약간. 다 썼죠? 자 36번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좀 우리가 유리하게 수현이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 뭐냐면은 네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구간이 있는 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건 아니잖아 사실.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었던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일단 해볼게. 자 1번 뭐예요? 세제곱근 2 곱하기 세제곱근 4입니다. 됐지? 자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지금 여기 세제곱근이 같지? 보여? 그러면은 세제곱근하고 안쪽은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능해. 그럼 2 곱하기 4는 몇임? 끄덕이면 어떻게 8이죠? 그러면은 8은 뭐야? 2의 세제곱이잖아. 여기서 뭐가 가능해? 둘이 약분이 돼서 사라질 수 있어. 됐어? 자 봐봐. 이유도 좀 이따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알고 있는 개념으로 이유를 얘기를 해보자. 자 결국은 이게 무슨 뜻이야? 세제곱을 만들 수 있는 수야. 그치? 다시 얘기할게.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려. 무슨 수야 얘는? 3번을 곱하면 뭐가 되는 수야? 8이 되는 수야. 그거야. 근데 다시 한번 이 수는 뭐야? 3번을 곱하면은 얘가 되는 수야. 그럼 얘 아니야 결국은? 3번을 곱하면 얘가 된다며. 근데 3번 곱한 수를 표현을 해줬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이긴 거야. 여기까지 됐어? 필기할 거 하시고 옆에 칸 일부러 비워놓은 거야. 많이 이것저것 쓰라고. 자 이번 식에서는 세제곱근 2 곱하기 세제곱근 64. 뭔가 좀 복잡한 느낌이 들지? 그죠? 어려워할 거 없이 무조건 근호가 겹쳐서 나오면은 무조건 잘라줘야 돼. 잘라주기만 하면 돼. 그럼 어떻게 돼 앞에부터? 자 요거 다음 모양 충분히 이해될까? 여기 세제곱근 여기를 이렇게 싹 잘라주면은 여기가 남잖아. 요게 그냥 같이 이쪽으로 다시 연결돼서 온 거야. 잘라줌으로 인해서. 이해됐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남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케이? 얘도 안쪽에 있었던 친구니까. 그럼 다음 줄 그대로 정리해주면은 세제곱근 2가 되는데 여기서 위쪽에 공식이 있어. 뭐가 있어? m제곱근 안에 n제곱근 a가 있는 형태는 m 곱하기 n제곱근 a꼴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그대로 곱하기 9제곱근 64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어. 이렇게 됐어? 그런데 또한 무슨 공식이 가능하냐면은 여기서 바로 여기를 맞춰보자 지금. n제곱근 자리를. 그럼 몇이 곱해줘야 맞출 수 있어?
앞쪽의 식에다가 3을 곱하면 맞출 수 있겠지. 그럼 여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야? 세제곱근 2의 9제곱근 64의 자리에 안쪽과 바깥쪽에 3을 곱해주면 정리가 앞에부터 9제곱근 2의 세제곱, 9제곱근 64, 2의 6제곱이 되겠지 결국은. 됐지? 그럼 이제 맞아 떨어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9제곱근 안쪽은 그대로 정리할 수 있게끔. 이건 할 줄 아는 문제잖아. 2의 9제곱. 아까 됐어? 내가 미리 좀 더 얘기를 할게. 적으면서 들어. 지수 연산이 안 되면 로그가 안 돼. 그래서 1단원이 되게 조심스러운 게 지금 시간을 많이 쓸 수도 없는 노릇인데 1단원에서 연산이 자리가 안 잡히면은 뭘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 이번엔 3번입니다. 자, 3번에서는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일단 n제곱근이 위아래로 있을 때 전체로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 그렇지? 그리고 얘는 어떻게 정리가 된다? 세제곱근 그대로 마이너스 2분의 3의 전체 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 그럼 세제곱근 다 똑같아졌지. 그래서 뭐가 돼? 안쪽의 수가 그대로 나와주면 돼. 근데 이거 테스트 보려고 하면 대부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막 어떤 식으로 써오냐면은 막 정답만 막 빨리 내려고 해. 근데 그게 아니야. 한 줄 한 줄 쌤 되게 길게 쓰잖아. 이걸 쓰는 게 힘들어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하나씩 바뀌게. 아니 똑같은 걸 이걸 계속 쓰진 않을 거 아니야. 늘리겠다고.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바뀌는 줄을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다 쓰면은 그래야 연습이 금방 돼. 그러면은 이번에 여름에만 하고 겨울에는 한번 듣기는 하겠지만 들을 때 충분하게 머릿속으로 한 번에 다 담아갈 수 있어. 이게 안 돼. 솔직히 대수는 할 거는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숙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턱없이 부족해. 쌤도 그거를 알고 있고.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연산 정리를 할 때 한 줄 한 줄 조금 더 자세하게 써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지우고 4번 한번 해볼게요. 다시 4번에서 뭐가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일단 문제 쓴 거예요. 여기도 그대로 바꿔보자. 누나. 자, 앞쪽은 똑같이 세제곱근 5일 때 뒤쪽이 사실상 1이니까 1을 근호 안으로 넣어도 상관은 없겠지. 근데 지금 엄청 많이 푼 건 아니지만 슬슬 그런 느낌이 들어가야 돼. 이거 뭐가 없는데요? 뭐 생략되어 있다고 했어?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2를 써주자고. 왜냐면 숫자들이 만들어지니까 2가 안 써있으면 좀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어. 그래서 썼으면 좋겠어. 그럼 다음 줄 뭐가 되는 걸 볼 수 있어. 그대로 이렇게 된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해될까? 괜찮아? 자, 그럼 다음 줄 한번 더 가볼게요. n제곱근이 맞아 떨어지니까 6제곱근 5의 제곱 곱하기 5분의 1의 전체 세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안쪽 빨간색 동그라미 계산을 하면은 그대로 5분의 1만 자리에
와지겠죠. 그렇죠? 그대로 이 자리랑 이 자리 똑같은 것도 확인됐고 계산 결과 5분의 1. 4번이 정답이었겠네. 됐어? 이게 연산이 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원래 하던 연산은 아닌데 연산의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까지 막 생소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지. 그치? 딱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 마지막 5번. 자, 일단은 내가 좀 편하고자 나누기에 영향을 받는 게 뒷줄의 모든 항들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뒷줄의 모든 항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그걸 적용시켜 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볼게. 그대로 쓸 거예요. 곱하기로 바꾸고 일단 이렇게 역수가 취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위쪽에다 좀 올려 씁시다. 그럼 계산을 한 값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지. 이때 근호가 안쪽에 뭐가 이것저것 있으니까 잘라줄게. 자, 이 작업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분모에 있는 앞쪽부터 세제곱근 4, 뒤쪽 세제곱근 루트 2, 앞쪽 루트 2, 루트 세제곱근 4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면서 안 써있는 생략된 쪽은 2 써주기. 그렇죠? 자, 그리고 다음 줄 정리해볼까 그러면 2제곱근이 있고 여기는 여기 어떻게 해야 돼? 합체. 여기도 합체. 그러니까 6제곱근 4 여기는 세제곱근 4 여기도 6제곱근 2까지. 그러니까 연습을 제대로 하려면 짧은 시간 안에 제대로 정리를 하려면은 이 연산 정리하는 거에서 원래 끄적끄적이면서 풀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지 보면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야. 반복해서 하나씩만 바꿔. 여기도 다음 주 가볼까 그러면은 전이 이거 들리나 봐봐. 6제곱근 2의 세제곱 6제곱근 4 6제곱근 4의 제곱 6제곱근 2 이렇게까지. 그럼 다음 줄이 뭐가 돼? 6제곱근 이렇게. 정리했더니 6제곱근 분자는 4가 2의 제곱이지. 그럼 곱하면 2가 총 몇 개? 5개. 분모는 여기 4가 있으니까 2가 2개. 근데 그게 2개. 4개? 아, 2가 5개. 됐죠? 그럼 약분하면은 6제곱근 안에 1이 되겠네. 뭐임? 1이야.
됐어요? 1이야 안에. 봐봐. 무슨 뜻이었어 여기서? 6번 곱해야 1이 되는 숫자잖아. 1이겠지. 그러니까 1이 되겠고 5번이 그래서 정답이 나와집니다. 많이 힘들어? 아직 괜찮아? 조금 이어서 할게. 알겠지? 원래 쉬는 타이밍이 조금 늘어지긴 했는데 개수가 많이 없어가지고 조금 더 나가자. 알겠지? 자, 이번에 3번에서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이 부분 뭐예요? A가 B보다 크면은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도 같은 방향으로 뜁니다. 적으시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개의 숫자가 나왔는데 세수가 나왔는데 세수를 다 정리를 해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n제곱근에 관련된 연산 정리는 일단 첫 번째 파트 n제곱근의 이 n자리를 다 통일하는 문제야. 자, 그럼 어떻게 돼? A는 지금 뭐야? 루트 5고 B는 세제곱근 2고 C는 루트 세제곱근 10이거든. 근데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 일단은 다 2가 생략되어 있는 거 확인되죠? 자, 가볼까? 여기는 그럼 일단 뭐가 돼? 저 4제곱근 5요? 맞지? 저는 6제곱근 10이요? 이렇게. 그러면 n제곱근 자리에 있는 수들이 통일이 안 됐다는 거야. 통일시켜주자. 뭘? 12. 그러면은 A는 12제곱근 뭐라고 할 수 있다? 5의 세제곱. B는 뭐라고 할 수 있다? 12제곱근 2의 4제곱. C는 뭐라고 할 수 있다? 12제곱근 10의 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충분히 들리지? 자, 그럼 그대로 다음 줄 계산해서 내려오게 되면 12제곱근 125, 12제곱근 16, 12제곱근 100이다 보니까 A, B, C 값에 대해서 얘가 1바,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B의 값에 순서대로의 대소관계 비교를 갖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지. 이번에는 일단 방금 풀었던 이 문제는 약간 이전에 풀었던 개념의 약간 하위 개념이지. 그냥 이미 알고 있는 느낌인데 대소관계도 좀 충분히 그냥 공부 없이도 받아들일 정도의 내용이지. 그치? 네, 여기는 쉽게 받아들이셔도 괜찮다는 거. 네, 유형 4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엔 뭐래? 자, 적을 거 다 적을 거예요. 첫 번째 뭐야? A의 0제곱은 1이야. 이렇게 적으시고 이건 사실 정의야. 그냥 A의 0제곱은 1로 하자라고 하는. 근데 그래서 예전에 이런 풀이가 존재를 했었던 거야.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에 대해서 중학교 과정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주냐면 m이 n보다 크면은 A의 m 빼기 n,
n의 값이 더 크게 되면은 a의 n 빼기 n분의 1 그리고 m의 값과 n의 값이 같으면 1이다 라고 중학교 2학년 지수법칙의 과정에서는 딱 이런 모양으로 설명을 해주거든. 근데 이런 모양으로 설명을 해주는 이유가 뺄셈을 했을 때 요 1번과 2번의 성질을 이야기를 못하기 때문이야. 잘 봐. a의 3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은 a의 3 더하기 2제곱이 돼서 a의 5제곱이 되는 게 맞지. 그치? 그럼 곱셈이 더하는 거였다면 a의 3제곱 나누기 a 제곱인 뺄셈은 이렇게 3 빼기 2를 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한 번 더 얘기를 했지만 a 제곱 나누기 a 3제곱은 a의 2 빼기 3이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인데 지수의 음수가 그걸 배우는 거야 지금부터. 오케이?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 중에 1번이 뭐라고 다시 한번 a의 3제곱 나누기 a의 3 2로 하자. 2의 3제곱은 2의 3 빼기 3제곱이 되겠고 그럼 2의 0제곱이 되지. 무슨 뜻이야? 2의 3제곱 나누기 2의 3제곱은 곱하기하고 역수를 취해주면 약분해서 그냥 1이 되는 게 맞잖아 실제로. 그래서 그냥 1이라는 거야. 자, 정리하시고 적어봐요 일단. 요거 적어주시고 요거 다 나머지 칸 적어줘요. 텀블러를 하도 맨날 여러 번 들어가야 돼서 샀는데 이게 지금 여기가 보니까 빨대가 일단 되게 길잖아. 근데 쌤은 솔직히 이걸 세척해서 쓸 자신이 없어서 그냥 일회용을 샀거든. 이게 한 500개 한 8,000원이면 사더라고. 뭐 그러면은 아무튼 그래서 샀는데 이걸 꽂았는데 여기 안에가 이게 지금은 이게 뚫려 있는 거 보는데 이게 딱 빼면은 여기가 이제 딱 고무가 파킹이 올라와서 딱 막혀. 그러다 보니까 이걸 뚫으면은 구멍이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음료를 빨아 먹으면은 진공 상태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 나가는 구멍이 하나밖에 없는데 밀폐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빨대를 2개를 꽂으면 구멍이 하나가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갈 거 아니야. 공기가 흘러가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게 맞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자, 적었습니다. 자, 내가 아무리 조금 해도 최소 여기까지는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속도를 내는 거거든 지금. 자, 해볼게요. 자, 문제 쌤이 한번 쓸 거고 옆에 칸 여전히 많을 겁니다. 자, 가볼게. 이게 실제로 나중에는 줄이 무조건 줄어들 건데 지금은 기술적인 걸 정리하는 게 필요해. 그래서 좀 줄이 꽤 많을 겁니다. 최대한 내려 써볼게. 자, 우리가 일단 여기에서 사용해야 되는 기본 공식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거듭 제곱이 나오면 역수를 취해준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설명한 거야. 무조건 뭐 먼저? 마이너스 거듭 제곱을 처리해 주는 거 먼저. 그럼 일단은 첫 번째 줄이 이렇게 바뀌는데 현아 이게 제일 어려워. 이 마이너스 거듭 제곱 바꿔주는 진입 장면만 나가도 때 할만해. 근데 이걸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작업 여기서 뭐를 할 거냐면은
일단 식을 조금이라도 정리해 주도록 합시다. 여기 6도 바꿀까? 뭐 지금 필요가 보이진 않겠지만 바꿀게요.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됐죠? 그리고 다음 주를 위해 앞에 쪽에 있는 곱의 형태의 분모와 분자에 2의 세제곱을 곱해줄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형태가 보여집니다. 했어? 자, 그럼 다음 줄 다시 봐봐. 자, 3 곱하기 2의 4제곱이고 분자는 3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3의 4제곱을 묶어줄 수 있어. 됐어? 자, 여기 계산 좀 더 쓸 겁니다. 그럼 여기 3의 제곱이 9니까 9 더하기 1을 해버리면 여기가 1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10약 그리고 여기서 3 없어져. 그럼 정리가 어떻게 돼? 얘네만 남겠지. 그리고 얘는 이렇게 바뀔 수 있겠고. 됐어. 그럼 이렇게 바뀌겠지. 근데 지금 보기에 없지. 그런데 뭐였어 다시? 처음에 이게 어렵다고 했잖아 쌤이. 2의 음수 제곱근이 의미하는 것은 역수꼴이라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 역수꼴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6의 4제곱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6의 4제곱의 역수. 한 번 더 쓸까? 6의 4제곱의 역수라는 뜻. 분수꼴로 바꿨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제곱이고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이야기가 익숙해지기가 조금 쉽지 않아. 그게 조금 걱정인 거고.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여기도 조금 필기할 거 있습니다. 되겠지? 이것도 필기 좀 해줘. 일단.
자, 여기 연산에서 소개할 수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2번이 메인입니다. 이 2번이 메인. 자, 잘 봐. 마이너스 거듭 제곱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역수가 돼. 전화 잘 봐.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그래서 얘야. 알겠지? 여기 세제곱으로 바꾸자. 이렇게 돼. 세제곱근 3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여기까지 됐어? 근데 이게 헷갈리는 거야, 사람이. 다시 한번 n제곱근 a는 a의 n분의 1제곱,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정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헷갈리는 거야, 사람이. 역수의 관계와 분수. 근데 n제곱근도 지수가 분수인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실수를 하기 시작하냐면은 a의 마이너스 3제곱은 a의 3분의 1제곱이다라는 실수. 이게 제일 많이 틀려. 그러니까 이걸로 틀려. 근데 이거는 근데 금방 해소되기는 하는데 첫 번째도 안 틀렸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거야. 일단. 오케이? 자, 가볼게요. 좋을까? 자, 엄청 긴 풀이는 아니지만 자, 일단 25분의 9가 나와져 있는데 익숙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꾸자. 5분의 3의 제곱. 여기 괜찮지? 자,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중괄호 안 쓸게. 그냥 소괄호로 쓸게요. 여기서 뭐가 가능해? 바깥쪽에 4분의 3 곱하기 3분의 2가 가능하겠지. 자, 그리고 곱하기 한 다음에 안쪽에 5분의 3의 전체 세제곱도 보이죠? 여기 바꿔준 거야, 안쪽만. 바깥쪽 바로 한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지수끼리 곱해질 예정. 자, 그리고 일단 빨간색 연산 부분 먼저 진행을 해봅시다. 그대로 앞에서 이제 연산 계속 보여줄 때마다 그랬잖아, 수연아. 안 급하게 하고 하나하나 다 짚으면서 넘어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밖에 안, 이렇게 해야지만 연습이 돼. 요것만 기억해주면 돼. 그럼 앞쪽부터 다시 여기도 한 번 더 5분의 3에 여기도 한 번 더 5분의 3에 이렇게 연산이 바뀌겠고, 곱해진 계산에 의해 이렇게까지 완성이 되겠지. 자, 마이너스 거듭 제곱이 의미하는 건 뭐였다고 했다? 밑이 역수. 됐지? 분수 이런 게 아니라 역수야. 그냥 마이너스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밑이 그냥 뒤집히는 것 뿐이야.